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바로 조현병 환자의 사망사고와 보험금 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김복연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보험금의 지급까지 거절당하면 그 고통은 2배가 되거든. 특히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사망이 보통 자살로 단정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또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자, 이건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삶과 존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닌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가요? 맞아. 보험사는 대부분 자살이면 보험금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조현병 환자의 경우는 좀 달라.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법적으로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자살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고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이런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뭐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문제는 그 상태였다는 걸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면 협상으로도 충분히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보험사는 입증이 미흡하면 무조건 자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입증 구조가 잘 잡혀 있다면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소송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유족을 대신해서 보험사랑 직접 협의를 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가 훨씬 많지. 감정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보다 어떤 관련 자료와 논리를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조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그 변호사가 들어가면 보험사도 훨씬 신중하게 대응을 하게 돼.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대응 방향이 명확해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지.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크게 3방향으로 준비를 해. 하나는 의학적 근거, 하나는 사고 정황에 대한 입증, 그리고 마지막은 법적 논리를 준비를 하는데, 이 3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 입증 구조를 짜는 게 핵심이지. 먼저 의학적인 부분은 조현병 진단서라든지 입퇴원 기록, 그 약물 복용 내역, 또 주치의 소견서,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하지. 특히 사고 전에 약을 끊었다거나 입원을 권유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건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돼. 이런 자료는 감정서와 함께 제출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도 굉장히 같이 필요하지. 2번째는 사고 당시의 정황이야. 사고 직전의 행동을 보여주는 CCTV, 위치 정보, 통화 내역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그 행동이 얼마나 돌발적이었고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유서가 없는 경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3번째는 법리인데, 보험약관에 적혀있는 조항을 해석을 해서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거의 법원 판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근거로 제시를 하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설득력이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내 역할이야. 또 조문 해석의 방향성이나 뭐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는 법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준비를 유족이 혼자서 하기 쉽지 않겠네요. 정말 어렵지. 유족 입장에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태에서 마음도 힘든데 보험사와 싸우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자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유족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신 정리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랑 협력을 해서
심신상실 진단서를 다시 받는 일까지 함께 진행을 하지. 그리고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면 뭐 소송 없이도 보험사 설득이 가능하다는 걸 유족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 실제로 입증 자료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사례도 있나요? 물론 있지.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 건데, 조현병 환자가 농약을 미리 사서 차를 몰고 멀리 이동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는데, 보험사는 이걸 명백한 자살로 봤지만 법원은 당시에 환자가 망상과 환청에 의한 통제를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을 했어. 그래서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을 했고 보험금이 지급됐어. 이런 판례가 우리 입증에 큰 도움이 돼.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면 보험사 입장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보험사에서 유서나 도구 준비 같은 걸 근거로 자살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건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 그런데 유서 내용이 논리적이지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적인 내용이면 오히려 심신상실의 증거가 되기도 해. 뭐 유서나 준비물이 있어도 그게 조현병에서 비롯된 망상이라면 계획적인 자살로 볼 수가 없지. 오히려 심신상실 상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 그러면 결국 보험사랑 다툴 땐 감정보다 자료가 먼저라는 거네요. 맞아. 감정 섞인 말보다 의무 기록이나 주변 진술, 사고 정황 같은 확실한 증거가 훨씬 힘이 세. 초반부터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법리까지 붙이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지겠지?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망사고는 일반 사건보다 입증 구조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면 중간에 방향을 잃기가 쉬워.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처음에만 방향을 잘 잡으면 소송까지 안 가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고, 유족들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잡아주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서 보험사랑 직접 협상을 하지. 그 과정에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도 내 역할이고.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래, 권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게 결국 가족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